그리고 이제 밑에 오행. 오행의 의미를 해볼게요. 오행이 진짜 중요한데, 네. 오행 자체가 행하다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거든요. 정해져 있는. 이미 만들어진 물질을 가지고 오행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기운을 가지고 오행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물질로 기억을 하시면 이 공부의 한계가 분명히 와요. 예. 간목일간이 왔는데 나무네?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감명이 한계가 돼요. 한계가 부딪혀요. 한계. 그거 하지 마시라고 제가 오늘 좀 1시간 들여가지고 음양오행을 잡았거든요. 결국 오행이 우주에는 이제 5개의 기운이, 아까 이제 음양은 2개의 기운이 있다 했는데 아니다. 우주에는 5개의 기운이 존재하고 이 기운들이 서로를 이끌어주고 대립하는 것이 이제 오행의 기본 개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행을 5가지의 물질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행동 양식이에요. 기운, 보이지 않는 에너지. 네. 근데 오행은 5가지가 목, 그리고 화, 토, 금, 수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 요일에도 있죠. 그죠? 이 정도는 아실 거예요. 목은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가 아니고 왜 목이라는 기운을 목으로 표현을 했냐면 나무가 가진 그 기운이 가장 유사했어요. 목의 기운과. 나무가 어때요? 나무는 위로만 자라죠. 예. 목의 기운이 곡직력이거든요. 가장 대표되는 게 곡직력이에요. 그래서 간목일간들은요, 진짜 추진력이 짱이에요. 예. 그리고 리더십도 짱이고, 나가려는 힘이 되게 강해요. 간목일간. 뭐, 원국이 어떻게 됐던 간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리더십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자존심이 되게 세요. 간목일간분들이. 간목일간분들이 철학관에 잘 안 오세요. 왜 안 오시겠어요? 왜 안 오시겠어요? 갑인일주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짱이에요. 내가 최고고 내 말이 진리고 내 생각이 다 맞고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안 하세요. 저희 오빠가 갑인일주거든요. 제가 몰랐겠죠. 어릴 때 얘가 갑인일주인지 오빠가. 근데 제가 대학교 때 저희 오빠 그 번호를 뭐라고 저장을 했냐면 근자감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 너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 내가 최고야. 이런 사람들은 잘 어둡기도 힘들거든요. 성격이. 되게 밝고 사람 좋아하고 막 이래요. 간목일간들이. 이 곡직력. 그러니까 나무는 위로만 뻗어요. 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냐? 땅에 씨앗이 이제 심어졌는데 봄이 되면 얘가 땅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뚫고 나가야지 하고 이제 그냥 얘는 위로만 솟겠죠. 그 힘이거든요. 예. 이거를 목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나무가 아니라. 예. 갑인일주 분들 계세요, 혹시? 모르신다 그랬죠, 일주를. 나중에 있을라. 그 이제 우리가 이 씨앗이 땅에서 뚫고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게 계절로 치면 언제예요? 네, 그래서 목은 계절로 봄이에요. 네. 봄이니까 봄은 어때요? 우리 봄에 뭐예요? 저 오늘 입학식 갔다 왔거든요. 저희 아들이 오늘 초등학교 입학했어요. 그 유치원 입학도 봄에 하죠. 새로 시작하죠. 항상 우린 봄에. 그 시작하는 기운이고, 그리고 이때 어때요? 막 개나리 피고 하면 기운이 어때요? 되게 밝죠? 봄은 밝아요. 목일간들 다 밝아요. 명랑해요. 예, 그래서 목은 명랑함의 기운을 가지는 게 기본이에요. 목일간들이 우울증 이런 거 잘 없거든요. 잘 없어요. 이게 이제 대가 워낙 세서 문제는 휘어지질 않으니까 그러다가 한 번씩 확 부러져 버려요. 네, 그게 목일간들이거든요. 을목일간들은 또 얘기가 달라지긴 하지만 지금 오행이니까 봄의 기운의 그 명랑함, 그 새로 시작하기 좋은 시기 이런 거를 항상 떠올리셔야 돼요. 목은. 그죠? 나무가 가진 곡직력. 네.
제가 마지막에 써놨죠. 이걸 나무라고 생각하는 순간 명리 공부는 접어야 돼요. 아셨죠? 예. 화는 우리가 이제 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불을 떠올리시면 아니면 불이 가진 성질을 떠올리셔야 돼요. 우리 왜 내 집에서 화재가 나면 어때요? 나만 피해요? 옆집, 윗집 다 피하죠. 왜 그렇죠? 번지죠. 그거예요. 불은 번져요. 그러니까 나무는 위로 곡직력이잖아요. 얘는 좌우, 사방으로 퍼지는 발산력이에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불이 번지는 그 기운이 화와 가장 닮아서 그래서 화를 불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네. 번지고 그래서 막 옆으로 벌어지고 꽃이 이렇게 벌어지는 행위 자체가 확 피고 만개하는 거 있죠. 그게 화. 예. 그 꽃은 여름에 피죠. 여름이 화거든요. 화는 그래서 계절로 치면 여름이에요. 예. 얘는 여름의 기운. 여름에 잎도 피고 꽃도 피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열매가 익어가는 계절이잖아요. 여름은 뜨겁죠. 예, 뜨겁죠. 열기가. 그것도 이제 화의 성질인 거예요. 계절로 치면 화는 여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토. 우리가 이제 토를 나중에 이제 간지하면 진술충미가 나오는데 진술충미가 진짜 어렵거든요. 저도 어려워요. 진술충미는 해석도 너무 뭐 개고되고 난리가 나가지고 토는 되게 어려워 하거든요. 오행에서 토는 도대체 뭐냐? 토는 뭘까요? 무슨 기운을 말했을까요? 토는 우리가 중재자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예. 토는 항상 이제 나는 중간이에요, 중간. 나는 여름도 아니고 가을도 아니고 여름과 가을 사이에서 여름과 가을을 이어주는 중재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 토가 없는 분들 보고 토가 없는 분들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사주에 토가 없다. 그게 십성으로 뭐든. 근데 오행으로 토가 없다. 그러면 그분이 어떨까요? 성향이? 아니에요. 신뢰감이 안 가요. 네, 약간 역마의 기질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옛날 고서에는 토가 없으면 평생 집이 없고, 떠돈다, 막 이런 얘기를 써놓은 고서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너무 극단적인 거고, 집이 없고 떠도는 건 아니고, 조금 보면 좀 가벼워 보여요. 사람이. 좀 진지함이 떨어져요. 네, 실제로 보면. 네, 그렇거든요. 네. 그 토가 없는데 여기서 토가 뭐 관성이다 이러면 이제 진짜 가벼워 보여요, 사람이. 막 그렇거든요. 토는 중심을 잡아줘요. 토는 중심을 잡아주거든요. 늦여름에서 초가을 요 사이쯤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잎이 이때 다 막 푸르게 익었잖아요. 열매랑. 이때는 그럼 어때요? 열매랑 잎이 어떨 것 같아요? 결실은 가을에 맺어질 텐데 얘는 뭘까요? 그 따기 직전의 상태예요. 우리가 수확하기 직전의 상태. 나무에 아직 매달려 있죠. 매달려 있는 감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얘가 그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수확하는 시기를 놓치면 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 떨어지기 전에 그 상태. 예, 그 상태예요. 약간 멈춰있는 상태. 계절로 치면. 여름도 아닌 것이 가을도 아닌 것이 그 사이를 토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금은 그럼 뭐예요? 여름 지나서 이제 가을로 왔죠. 금은 계절로 가을이거든요. 우리 가을에 뭐예요? 네, 추수하죠. 가을에는 나뭇잎이 막 단풍 물들었다가 떨어지죠. 떨어지다. 그래서 영어로 가을이 fall이에요. 떨어지다. 봄이 스프링이잖아요. 스프링이 어때요? 수직 튀어오르죠. 그래서 영어로 스프링이거든요. 봄이. 그거 생각하시면 조금 외우기가 쉬워요. 가을은 결실을 맺는 계절이죠. 금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십성 상관없이 사주에 금이 없으면 막 옛날 역술가 분들이 뭐라고 하세요? 결실을 못 맺겠네? 예, 끈기가 없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물론 그게 다 정답은 아니고 그래서 그래요. 왜냐면 금은 결과를 내게 해주는 힘이거든요. 농사를 1년 농사를 지었잖아요. 가을에 수확하기 위해서 짓잖아요. 근데 이제 금이 없다 하면 여기까지 가가지고 수확을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막 하다가 끝까지 못하고 좀 중도 포기 잘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 보면 실제로 좀 금이 없는 친구들이 있고, 그 뭐 십성으로는 인성이 없는 친구들, 뭐 관이 없는 친구들이 좀 그런 성향을 나타내기도 해요. 결실, 우리 그 감 같은 거 가을에 따잖아요. 단단하죠. 그거를 이제 금의 성질이거든요. 금을 쇠붙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쇠가 단단해서예요. 근데 꼭 쇠붙이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단단하게 결실을 맺은 영그러진 그 단단한 열매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금의 성질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수인데, 수는 겨울이거든요. 겨울처럼 차갑고 어둡고 엉겨있는 기운이라고 하거든요. 갇혀있는 상태라고 표현을 해요. 겨울에 우리 뭐예요? 우리 농사 쉬죠? 농사 쉬죠? 아무것도 안 짓고 겨울에는 땅은 다 얼어 있잖아요. 그 벼 다 베고 농촌에 가면, 저는 시댁이 깡촌이거든요. 겨울에는 진짜 휑한데 땅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거든요. 밑으로. 우리가 뭐 강도 이제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물은 수평으로 퍼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퍼지지 않거든요. 근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그냥 끊임없이 흘러요, 물은. 끊임없이 그 상태예요. 그래서 수가 많은 사주가 끊임없이 막 끝없이 밑으로 꺼지잖아요. 우울증이 많이 오거든요. 청간에 특히 수가 많이 있으면 자꾸 막 기운이 막, 우리가 어때요? 기분이 가라앉는다라는 표현 하잖아요. 그거예요. 기분이 가라앉는 그 느낌. 그게 이제 수의 성질과 닮아서, 물의 성질과 닮아서 그거를 이제 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되짚어 보면 목은 봄이죠, 계절로. 그죠? 그리고 시간으로 치면은 추진하는 시간이니까 아침이겠죠. 아침에 우리 잠에서 일어나면 이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하루를 시작하는 게 아침 시간이니까, 그래서 아침이에요. 그리고 방위로는 동쪽이에요, 목은. 그래서 목이 없는 분들 개운법으로 방위를 할 때 이제 동쪽으로 가서 살으라고 얘기 많이 하고요. 이게 맛은 신맛이에요. 신체 기관으로는 근육, 뼈, 간, 담낭이에요. 그래서 목이 없는 분들 있죠. 어디 안 좋겠어요? 간 안 좋으세요. 실제로 간이 진짜 안 좋으시고, 그리고 색깔로 우리 목은 이제 청색으로 많이 비유를 해요. 얘는 청색이에요. 청색. 그리고 화는 계절로 여름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이제 화가 5시, 4시, 5시거든요. 시간으로 치면은 그때 낮이에요. 점심때. 오전에서 점심 넘어가는 그 11시 반에서 1시 반, 이때가 5시고 그 전에 4시인데, 그래서 이제 시간으로 치면 점심이고, 방위는 남쪽이에요. 정남향. 해가 제일 잘 들죠, 남향이.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맛은 쓴맛. 신체기관으로는 눈, 심혈관, 소장, 혀를 담당하는데, 사주에 화가 이렇게 하나 떠 있는 분 계세요. 뭐 이렇게 일간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병화가 하나 딱 이렇게 떠 있다. 이게 되게 약하겠죠, 그러면. 그죠? 하나 딱 있는데. 근데 이분이 그러면 무슨 운을 조심해야 되냐면, 만약에 이제 신년이 와가지고 합을 해서 이거를 수로 만들어 버리거나, 임수가 와가지고 이걸 충을 하는 해 있죠. 실제로 시력을 잃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거 하나 딱 떠서 너무 위태한 거야. 이미 원국 자체가 위태해요. 얘가 이제 세력도 없고 너무 힘을 많이 빼고 있거나 뭐 이렇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시력이 실제로 손상을 입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화는 이제 시력. 그리고 이제 화가 이제 이런 사람은 또 이제 심장, 혈관 다 약해요. 화가 많아도 약해요.
화가 너무 많아도 똑같거든요. 약하거든요. 뭐 운동성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확장, 번짐, 발산. 그래서 병화일관들이요. 본인이 이렇게 드러내는 거 좋아해요. 네. 병화를 태양으로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나서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병화일관 분들 만나보면 얼굴이 하얀 분들이 좀 많아요. 네. 얼굴이 훤해요. 그냥 훤하거든요. 색깔은 그래서 적색, 붉은색이 이제 화예요. 톤은 계절로 치면 여름에서 가을, 그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시간은 이제 오후, 점심 먹고 나서 그 뒤에, 늦은 오후쯤 되고요. 방위는 얘는 또 그 중간이라고, 동서남북도 아니고 중간이에요, 중앙. 그래서 토가 없는 분들한테 그 중앙에 살으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번화가에 살으라고, 사거리 같은 데 있죠. 그런 데 살으라고 얘기를 하고, 토는 그래서 이제 단맛, 음식으로 치면 단맛이거든요. 토 없는 분들한테 단 거 많이 먹으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신체 기관은 이제 내장, 뭐 유방, 피부, 구강, 비장, 위장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토가 많으면, 너무 많으면 당뇨가 잘 와요. 그 피부 관련 질환 이런 것도 많이 오고요. 토는. 운동성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재하는 느낌. 중간에서 중재하고 아우르고 멈춰있다 했죠. 제가 열매 맺혀가지고 잠깐. 색깔로는 황색, 흑색깔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금은 가을이죠. 네, 가을이고 시간으로 치면 저녁이에요. 서쪽. 금은 이제 방위로는 서쪽이고 매운맛이에요. 제가 사주에 금이 없거든요. 제가 매운 걸 진짜 좋아했어요.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좀 덜 먹는데 약간 미쳐가지고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만 해도 한 10몇 년 전이긴 한데, 전 제가 왜 그렇게 매운 걸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아마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좀 땡기는 그런 거겠죠. 제가 금이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금은 폐, 기관지, 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금이 많아도 이런 데 문제가 생겨요. 네, 폐에 관련된 걸 금이 많아도 생기거든요. 저희 아들이 간목일간에 지지에 유금이 2개 있는데 진유 합금으로 6합까지 짜서 금기가 되게 강해요. 지금 제가 오늘 초등학교 입학했다고 했잖아요. 이거 천식이 있어요. 네, 저희 집에 아무도 그런 게 있는 사람이 없는데 천식이 있어요. 금기가 강해도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뭐 금기운은 뭐 칼 이런 거 떠올리시면 되거든요. 끊고 맺음, 결실, 제가 수학한다고 했잖아요. 결과라고 했잖아요. 굳은 상태, 그런 걸 나타내고, 색깔로는 흰색이에요. 보통 흰색으로 많이 나타내요. 그리고 수는 계절로 겨울이고 밤이겠죠. 밤. 뭐 방위로는 북쪽. 예. 맛은 짠맛이고, 그리고 이제 수는 두뇌예요. 두뇌 수. 그래서 수가 없는 분들이 공부를 안 해요. 예. 우리 애 사주를 이렇게 요새 만세력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생년을 넣어서 봤는데 아들인데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자는 좀 타격을 덜 받거든요. 왜? 여자는 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수 자체가 음기예요. 그래서 원래 음기인 여자는 그나마 좀 덜 타격을 받지만 그래도 타격을 받아요. 여자도 수가 없으면 긴 공부가 안 돼요. 거의 다 안 되거든요. 근데 남자는 더 심해요. 남자는 수가 없다 하면 걔는 이제 왜 공부가 안 되겠어요? 양기가 완전 퇴가할 거 아니에요. 수가 없으면. 음기가 없다는 얘기인데 양기가 퇴가하면 가만히 앉아 있겠어요? 공부는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하는 힘인데 수가 없고 금이 없고 이러면 공부를 안 해요. 벌떡증 나서 가만히 못 앉아 있어요. 수험생들 보면은. 그래서 공부가 안 돼요. 수가 없는 남자애들은 그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럼 반대로 여자는 뭐가 없으면 타격이 클까요? 맞아요. 화가 없으면 여자는. 왜냐면 여자는 음기라고 했잖아요. 원래 타고난 게 음기이기 때문에 양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화가 없으면 뭐가 제일 먼저 드러나냐? 결혼이 늦어요. 네. 모든 일의 정체, 지체를 의미하거든요. 여자 사주에 화가 없으면 지체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대학도 막 재수, 삼수 하고 결혼도 늦고 취직도 늦고 이상하게 늦고. 네. 그러니까 이제 화가 없으니까 연애 이런 게 활발하겠어요? 화 없는 처자들이 결혼 안 한 처자들이 많아요.
생식기, 신장, 방광, 귀예요. 신장, 방광은 이게 물이라고 떠올리시면서 이게 없으면 타격이 실제로 오고, 물이 하나도 없는 여자분들은 제가 상담하면 진짜 거의 100%예요. 방광염이 있어요. 결국은 물이 없으면 목도 약해지거든요. 요건 나중에 이제 보면 그 공부를 하면 알게 되는데, 그럼 또 목에 관련된 질환이 같이 와요. 그래서 이제 수가 없으면 여기 이거 질환까지를 생각해야 돼요. 목에 대한 질환까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운동성은 제가 엉기고 설키는 힘이라고 했죠. 그 물은 하강하고 에워싸는 힘이에요. 예. 그래서 수가 많은 분들이 기억력이 좋아요. 이렇게 뭐 색깔로는 흑이고요. 예, 검정색. 흑색은 검정색이에요. 제가 시간이 많이 넘겨가지고 요 뒤에는 오행 상생 상급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